네, 세 분 자리해 주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는 재미있고 무섭고 슬프게 잘 보셨나요? 네, 뭐 많은 생각들이 오가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 구원제에 대한 더 많은 해석과 풀이들 그리고 비하인드까지 야무지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화 연출하신 신준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영화 구원자를 연출한 신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영화 보러 와주시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들,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철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원자에서 영범 연기한 김병철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뭐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희아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그 춘서 역을 맡은 김희열아입니다. 늦은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병철 배우님과 김희아라 배우님 두 분께서 관객과의 대화가 처음이라고 오늘 데뷔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배우님의 팬분들 오늘 자리 무척 기쁘고 반가우실 텐데 3일에 또 많이 담아가시고 또 여러 군데 소문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빼빼로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자 팀에서 아주 큰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빼빼로가 저희에게 12척이 있습니다. 12개의 빼빼로가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거나 소감을 남겨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저희가 빼빼로데이 선물, 구원자의 빼빼로데이 선물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보고자 세 분께서 저희가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영화 구원자에 관련된 퀴즈를 먼저 내서 세 분을 먼저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퀴즈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먼저 해주실까요? 아, 그리고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뭐부터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그냥 간단한 퀴즈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극 중에 영범, 병철 선배님이 타는 차량이 있습니다. 검정색 차량인데요. 차종을 맞춰주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답을 외치신 분이 계신데요. 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갈 때까지는 답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팰리세이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따가 퇴장하실 때 빼빼로 꼭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 그 차를 선택하신 이유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극 중에 어쨌든 영범이 아이가 아프고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일구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수용차보다는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 쉬운 차종을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골로 이사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SUV 종류,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차로 조금 선택을 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김희열아 배우님께서 아버지들이 요새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가 그 차라고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질문 정답 맞춰주신 분 축하드리고요. 이제 김병철 배우님의 퀴즈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퀴즈를 생각해내고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하셔가지고 준비된 질문이 지금 없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희열아 배우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그 영화에서 나온 선이가 쓴 안경은 실버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골드로 되어 있을까요? 헷갈리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디가 먼저 손 드셨죠? 저 뒤쪽에. 네. 네. 지금 그 제일 뒤쪽에 계셨던 분이 실버라고 하셨죠? 그러면 정답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빨리 손든 분이 이기는 상황이 네, 그렇게 돼버렸는데. 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눈치 게임에서 성공을. 네. 아, 근데 그거까지 못 받다가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그 안경테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워낙 소품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안경이고요. 예, 제 금태를 좋아합니다. 원래 금태를 되게 오래 썼었는데 그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을 쓰면 이미지가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선희 선배 같은 경우는 안경을 써도 조금은 이미지가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태를
골랐고요. 가능한 한 안경테가 작아서 손에 쥐을 수 있는 느낌, 얼굴을 많이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송 선배님 얼굴 너무 작으시다 보니까 웬만한 안경은 다 커 보여요. 예, 그래서 가능한 안경테가 작은 걸로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영화 처음 볼 때 그 안경 쓰고 나오는 송지효 배우님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도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안경이라서 얼굴 자체 인상이 좀 달라 보일 정도더라고요. 근데 내내 그 안경을 쓰고 연기를 계속 하셨다고 감독님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그 눈이 안 보이는 연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셨어요. 조금 더 리얼리티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실제 돋보기 안경을 쓰셨고요. 저 안경을 쓰고 보면은 거의 안개 속에 걷는 듯한 느낌의 기분이 듭니다. 진짜 글씨도 사람의 형태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는데 그걸 끼고 이제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력도 좀 많이 상하신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시력이 되게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2.5 이 정도신 걸로 아는데 이 뒤에 조금 눈이 상하신 걸로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선희 캐릭터가 또 리얼리티 있게 그려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상하셨다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전 시력이 2.0, 2.5면 뭐 슈퍼 시력이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퀴즈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김병철 배우님 생각이 나셨을까요? 그럼 퀴즈를 마지막으로 내주시죠. 아, 네. 제가 연기한 인물 영범의 아들이 종훈이가 등장을 하는데 종훈이가 기적을 받게 되잖아요. 그 날이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가운데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12월 7일 대설날. 와, 정답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로 본 것처럼 말씀해 주셨네요. 혹시 두 번 봤습니다. N차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N차 관객분들 계시면 손 한번 살짝. 와, 감사합니다. N차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퀴즈를 그래도 빨리빨리 맞춰주시네요. 감독님 그 겨울 촬영이 힘들기도 하고 이 작품은 겨울 촬영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특유의 분위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겨울로 이 이야기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있었을지 궁금해요. 예, 겨울이 오싹한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겨울이 눈이 덮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눈이 덮이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되게 다 얼어붙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는데 그 안은 다 얼어붙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본적으로는 무채색을 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색을 다 뺀다라고 하면은 그 색이 빠진 느낌의 계절하고 가장 닮은 건 겨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겨울의 느낌, 그 다음에 겨울은 또 우리가 눈이 오지만 굉장히 가뭄이 짙거나 말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가족 간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말라가는 느낌으로는 겨울 배경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화 보고 나서도 딱히 색깔이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바싹 마른 흙 같은 거랑 탄재 같은 거가의 느낌이지 막 공포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막 붉은 피 막 이런 자극적인 것들은 많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감독님 말씀처럼 어떤 겨울의 색감들을 잘 활용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퀴즈 이제 세 분 정답자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따 퇴장 시에 빼빼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심준 감독님과 함께 구원자의 등등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영범과 춘서 역할을 연기하신 김병철 배우님, 김연아 배우님 모셨는데요. 이 두 역할이 워낙 또 연기 변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만 두 분의 이전 필모그래피에서도 좀 못 봤던 역할들이어서 저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팬분들도 무척 신선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도 시나리오 받으시고 이 캐릭터 어렵겠지만 또 재미도 있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김연아 배우님 춘서 역할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어떻게 읽으셨고 춘서라는 인물 어떤 친구로 표현하고 싶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읽고 춘서를 읽었을 때는 감독님이랑 그 대화를 나누기 전이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좀 전형적인 좀 나이가 조금 더 있는 혹은 그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떤 어머니의 그 캐릭터가 조금 더 짙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너무 확고하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그걸 읽었을 때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감독님 뵙고 혹시 좀
에이지를 좀 낮추는 게 어떠냐. 근데 그 이후로는 좀 더 미성숙하고 조금 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좀 미성숙한 캐릭터여야 그 오컬트라는 장르에 혹은 이 영범과 선이라는 되게 안정적인 가족한테 붙었을 때 조금 더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 감독님이 그거를 수용해 주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그 의상부터 막 더 대본이 이제 디벨롭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표현하기에 좀 힘들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냥 제가 그 대사를 하고 그 옷을 입고 그 메이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 춘서가 만들어졌어가지고 좀 조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춘서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좀 다른 계절을 사는 것 같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좀 네. 인생을 빨리 알아버린 사람 같기도 하고 다음 계절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김연아 배우님의 그 눈과 얼굴들이 춘서 역할에 너무 새로운 감정들을 보여줘가지고 영화가 자칫 보면 너무 무거워질 수 있는데 되게 뾰족하게 계속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영화를 더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춘서 아니 너무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말씀을 캐릭터여서 아마 감사합니다.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김영철 배우님 영범은 너무 어렵고 심지어 마지막 엔딩에서도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예, 영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기적이 필요하거나 뭐 저주를 받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한 발짝은 떨어져서 이제 그런 상황들 좀 보는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이가 나는 다시 보고 싶어라는 욕망을 막 드러냈을 때 그게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시력을 뺏어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부인의 그런 욕망을 이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막지도 못하겠고 뭐 권장하지도 못하겠고 이런 좀 어떻게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 좀 빠져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인물이 아무래도 뭐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 좀 더 뭐 잘 보이기도 하고 좀 더 공감하기도 좀 더 쉽고 뭐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영범은 좀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런 인물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벗어나기 힘든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자기 목숨을 뭐 내놓으면서까지 근데 결국에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어떤 선이 좀 수동적인 인물에서 그렇게 뭐 노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대답이 될까요? 네, 김영철 배우님 고민이 엄청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영범은 사실 기적의 당사자가 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가족이긴 하지만 근데 마지막에는 이를테면 영화 안에서는 저주의 당사자가 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과 끝을 다 관통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사실 두 분 다 그 가족 안에서의 가장 큰 기둥들인 가장인 존재들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두 분한테는 사실 당사자성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양축에 대립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구원자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도 이 작품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데 되게 재밌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을 캐스팅한 이유가 신중 감독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두 분과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신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김현철 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병철 선배님은 제가 워낙 두 선배님들도 오늘 자리 못하신 성주 선배님도 그렇고 제가 뭐 노인 역할의 김설주 선배님도 그렇고 워낙 팬심이 큽니다. 저는 집에서 TV만 보는 사람이라 TV로 온갖 콘텐츠를 다 섭렵하는데요. 영범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 작품 중에 또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닥터 차정숙에서 미워할 수 없는 어떤 외도남 역할을 하셨는데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외도남. 외도남은 리어하는 게 맞아요, 감독님. 네. 근데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선배님이면 영범의 역할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설득을 시키기 충분하겠다. 선배님이면 설득을 해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범 캐릭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고 기적을 목격하고 기적을 제일 먼저 알고 그러나 그 기적을 숨기려도 하고 기적을 벗어나려고도 하고 가족한테 섣불리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걸 정리하려고 그러고 그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누구보다 고군분투하지만 사실 그 영범의 고군분투를 관객만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선배님께 부탁을 드렸고 또 선배님이 흔쾌히 영범 캐릭터를 맡아주셔가지고 200% 300%더 멋지게 구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춘서 희연아 배우님 같은 경우도 제가 워낙 팬심이 있기 때문에 춘서라는 캐릭터를 떠올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 뵀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춘서의 에이지를 낮추자. 저희도 처음 시나리오를 받아 보고 했을 때 춘서라는 캐릭터가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희연아 씨가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마음이 확 쏠리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좀 강점을 두고 춘서 캐릭터를 변화할 수 있었고 극 중에 아마 보시면 선희에게 춘서가 다가갈 때 일정 부분의 친절이 있고 난 뒤에는 훅 얼굴을 들이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경계선에 있어서 춘서는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훅 넘어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진폭을 또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춘서 캐릭터가 더 멋지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김연아 배우님 눈동자가 되게 또렷하고 좀 영롱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먼저 다가가는 것도 맞는데 눈이 먼저 확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눈빛이 그 마치 그냥 경계를 푼 강아지처럼 가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게 또 송지효 배우님과 연기할 때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두 분 다 사실은 영범과 춘서 다 오복리에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춘서는 아직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영범 새로운 이방인이고 아까 이야기 나누던 중에 김병철 배우님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었던 것 같아서 영범 캐릭터 얘기 중에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있으면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런 저주를 저주를 주는 뭐 이런 매개체라고 해야 노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이 사람이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끝에 가면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그런 어떤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뭐 내지는 나의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건가? 그렇기 때문에 노인한테도 중간에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가장인데 결국엔 이 사람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가장이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내가 죽어야 끝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서 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영범은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이 자기한테 왔다고 직감하는 순간이 그때이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은 막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이 영범이고 춘서는 직접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민재 하나밖에 없는 엄마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엔딩에 두 분의 격투씬 김설집 배우님까지 합쳐지는 엔딩씬이 아마도 제일 세 분 다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엔딩씬에 대해서 관객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 엔딩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도 감독님한테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두 배우님께는 현장에서 그 격렬한 몸싸움 씬을 어떻게 찍으셨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들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제가 각색 한 1곡부터 한 7, 8곡까지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이제 영범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 제안받았던 거는 사실은 영범이 이제 기적을 포기하는 이야기였는데 영범이 기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형태든 끝까지 욕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욕망하는 인물이 3명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욕망하는 인물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욕망하는 모습의 얼굴들을 집중을 하자. 그러면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영범을 따라서 쭉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선의의 그 욕망에 눈을 한번 주고 어느 순간에는 춘서의 그 욕망에 한번 눈을 주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욕망이 뒤섞이겠구나.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작품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는 영범은 되게 꼿꼿하게 서서 노인을 내려다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영범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노인에게 바짝 엎드려서 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빌 때는 하늘을 보고 비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낮게 엎드려 있는 노인에게 모두 몸을 낮춰서 빌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영화의 가장 종착지에 해당하는 목표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갈 때 욕망은 사실 은밀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되게 숨깁니다. 숨기고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은 인물들의 얼굴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욕망을 갖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욕망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각자의 의심대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욕망이 자기 식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몸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몸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행위 자체도 노인을 향해서 엎드려서 빌 수밖에 없는 존재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을 왜 죽이질 못하나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막 뺏어갔는데 그 범인을 잡았어요. 잡으면 그 사람은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들, 여기 나오는 연범, 춘서, 선의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노인을 왜 죽일 수 없냐라고 했을 때 그 노인 앞에 일단 머리를 조아리고 그 노인에게 마지막 욕망의 최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가 쭉 이어지게 되었고요. 마지막 상생 장면은 그 욕망들이 부딪히는 종국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정말 생생하게 몸으로 표현해주신 두 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철 배우님부터 어떠셨어요? 그 힘들지 않으셨어요? 약간 걱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춘서라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여성이 뭐 어떻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렇게 막 싸우니까 힘이 남자가 좀 더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무감님의 어떤 액션 디자인 중에 뭐 낫으로 한번 이렇게 뭐 찍힐 수는 있는 거니까 영범이 그 다음에 그 찍힌 자리를 춘서가 손으로 확 뭐 공격하면서 때린데 또 때리는 그런 어떤 액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냥 너무 고통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디자인이 그래도 잘 돼서 그 액션씬 자체가 막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 희열아 배우님께서 아주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죽어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봐도 춘서가 영범보다 힘이 좀 더 세 보이긴 해요. 영화 속에서.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죽는 줄 알았고요. 근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선배님이 표현한 그 마지막 씬인데 그 굉장히 처음부터 보시면 영범만 굉장히 계속 중립과 어떻게 보면 욕망이 누구나 있고 그리고 그 선의와 자기 아들이 뭔가 다시 그걸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은 찔려야 하지만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고에서 저라는 어떤 진짜 춘서라는 인물이 뭔가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영범이 처음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욕망이 이성을 이기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시사회 때 그걸 보면서 우와 저는 이랬어요. 그게 선배님이 또 표현하신 거가 아마 그렇게 더 계산을 하신 걸 수도 있을 텐데 저한테 막 그걸 했을 때 실제로도 굉장히 격정적이고 저를 보는 눈빛이나 이거 제가 보니까 진짜로 막 약간 이렇게 눈이 조금 돌아서 저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저를 죽여서 뭘 얻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성을 넘어서 완전 본능으로 뭔가를 지키겠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저 노인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의를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영범이 변해가는 그 관통선의 그 마지막이 굉장히 춘서에게 엄청 큰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막 빌고, 그러니까 이게 민재가 살아있느냐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막 저를 지키고 그냥 이들을 나한테 못되게 한 이들을 죽이고 뭐 뭔가 이런 인간적인 가장 바닥의 욕망으로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영범이 노인을 보고 노인이 정확히 의도적으로 뭔가 그걸 지켜보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성을 딱 찾으면서 아, 내가 뭔가 걸렸다 덫에. 그러면서 저를 풀어주거든요. 저희가 그걸 회의를 많이 했어요. 선배님도 이거를 춘서한테 어떻게 보내줘야 되냐, 그럼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냐, 이 뒤에 춘서를 보내고 선택할 것이냐, 막 이거를 선배님이 엄청 디테일하셔가지고 그런 걸 엄청 고민했었는데, 제가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그럼 나는 가보세요 했을 때 정확히 어떤 걸 깨닫고 가는 것이냐, 아, 민재가 뭔가,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을 거고, 질문은 안 하셨지만 저 혼자 생각에 저는 그리고 마을을 떠났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또 다른 뭔가 탁 돼서 아, 민재를 데리고 저는 떠났을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을 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게 선배님이 그때 되게 연구하셔서 그때 눈빛을 주시면서 민재한테 가보세요 했을 때 제가 그때 영감을 받아서 그 상상을 하게 된 거라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 분 다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해석들을 하고 몰입하셨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너무너무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여서 배우들한테도 되게 힘든 감정 연기들을 요구했을 텐데 너무 훌륭하게 감독님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수행해 주셨을 것 같고, 그 엔차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전 자꾸 슬프게 생각할 때마다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욕망이 탐욕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구원자의 모든 욕망은 복원의 욕망이거든요. 그 어떤 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이지 뭘 더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상하게 되게 측은하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래서 욕망으로 들끓는 이야기들은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구원자는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면 되게 쓸쓸한 시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여기 있는 영범과 춘서도 사실은 뭘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영화 속에서 그렇게 욕망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그 복원의 욕망, 그러니까 내 아들 민재가 돌아가는 것, 내 가족들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어서 이 영화를 해석하는 지점에서 이 욕망이 어떤 것의 욕망인지를 아는 것도 재미있는 해석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객분들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고 소감과 질문에 나눠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대왕 빼빼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도 될 만큼 거대한 빼빼로를 준비해 왔습니다. 손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네, 제일 앞쪽에 먼저 손 들어주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2개까지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많이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2개만 선별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둘 다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기적을 주는 사람은 보통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좀 제가 약간 좀 징그러운 거라서 못 보는 사람이라 약간 그 노인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좀 눈을 많이 가리고 봤어요.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면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좀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주는 인물을 좀 기괴하고 늙은 노인으로 그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영범은 결국 이제 종훈이에게 온 기적을 노인이 줬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끝까지 그 노인을 자기네 본 집으로 들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소중한 아들이 저렇게 걷게 만드는 기적을 준 대단한 인물인데 끝까지 창고에만 방치를 해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2가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얼굴인데요. 이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아픈 얘기지만 이게 저 예전에 용수면 영화를 했을 때 제작비가 부족해서 클로즈업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활을 걸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인물의 얼굴을 찍겠다. 이 얘기가 되게 우픈 얘기인데도 왜 중요하냐면, 저는 관객분들이 인물에 공감하는 게 제 1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대단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작품을 할 때
이분들의 얼굴에 그 미묘한 표정까지 담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욕망을 드러내는 건 얼굴의 표정과 미묘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노인의 얼굴이 왜 기괴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노인도 다른 배역들과 마찬가지로 클로즈업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노인이 주는 그 기적이 위대한 것과 상관없이 노인의 모습이 굉장히 기괴한 걸로 인해서 보기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처음 잡았던 테마는 기적이 피 묻은 선물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노인의 얼굴이 되게 신성시되거나 흔히 종교적으로 그리는 어떤 그림의 형태가 아니라 되게 보기 추악한 형태였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를 혹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도 있고, 관객분들이 한 번 보셔도 무의식 속에 불편함이 남을 텐데요. 그 불편함 속에서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노인이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얼굴에 흉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면서 계속 피가 나고 흐르거든요. 노인은 아마 그 레파토리,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기적을 행할수록 홀리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이 상해가고, 그래서 어떤 업보처럼 노인의 일을 영범에게 넘기듯이 영범이 그거를 자처하게 되듯이 이런 사이클을 맞이하고 싶을 때 그게 실패하면 다시 피가 마르고 흉터가 다시 지고, 이 무한한 반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였고요. 노인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집에 누군가를 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노인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장한 남성, 여성 형태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되게 오랜 세월을 살아남았을 것 같은 느낌과 동시에 어떤 고생을 함께 했을 것 같다라는 그림도 필요했기 때문에 노인으로 설정을 했고요. 노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깎여 있어요. 영범도 사실 노인을 돌보는데, 이 노인이라는 설정이 사실은 어느 집이든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았겠구나, 그 어느 지역에 어떻게든 노인이 여기 오기 전에 불황자처럼 막 머리가 허리까지 길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선가 또 이런 걸 행하다가 노인이라는 거를 넘기지 못하고 이 마을에서 영범을 만나게 되면서 끝내 노인이 소멸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구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인의 테마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어쨌든 죽어가지만 소멸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그려지는 건 죽어가는 이미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소멸을 이뤄낸 건 영범의 선택이었습니다. 영범이 노인의 소멸을 이뤄내고 완벽하게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죽어가지만 죽을 수 없다는 존재를 드러내기에는 피가 가장 최고에 적합한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 있었고요. 저 영화가 오로지 색이 나오지 않는데 노인의 얼굴, 근데 마지막에 불 탈 때 이렇게 붉은색이 강렬하게 강조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집안에 들이지 않는 처음은 노인을 업고 들어왔을 때 사실은 종훈이가 쳐다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관객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상한 노인, 나를 붙잡고 어디에 은둔인가 어디에서 탈출했나 알 수 없는 노인, 그 노인을 집에 들이는, 근데 그 집에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창고로 갑니다. 근데 사실 창고는 이 면밀히 보면은 영범의 부수적인 작업실 같은 컨셉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훈이와의 삶을 그리면서 뭐 캠핑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이사의 잔짐들이 있는데, 그 창고가 이제 뭐 추운 창고냐라고 하시는 뭐 댓글들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그 창고는 전기부터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창고인데 사실은 노인이 어디인가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중간중간에 영범이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보면은 바닥에 핏자국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노인은 분명히 누워 있는데 영범이 들어와 보면 노인이 여기저기 움직인 거예요. 영범에게는 노인을 집에 들일 이유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범은 노인의 그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속에서 선인은 언젠가 한 번쯤은 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범이 그거를 애써 다 막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학철 배우님. 아들이 기적을 받아서 되게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들이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영범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기적이 의심스러운 거죠. 이럴 리가 없다. 이거는 내가 납득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납득을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한 것 같은 그 노인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받았어도 쉽게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지 못했을 것 같고, 선인은 근데 막 뭔가 막 해주려고 하잖아요. 음식도 해주려고 하고, 아마 뭐 집
이렇게 모시자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범은 그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섣불리 그럴 수 없었고, 그리고 곧 그 기적이 저주를 대가로 했다는 걸 안 이후에는 더 그럴 수는 없었겠죠. 이 정도면 노인에 대한 대답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영범이 너무 안쓰러운 게 그냥 부양가족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집안에 들이면 아들은 다리가 그렇고 아내는 눈이 그런데 노인까지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 이유와 별개로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시면 뒤쪽에 한번 이쪽에 안경 쓰신 분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는 다리라는 저주와 기적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눈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저는 다른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저주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재라는 한 인물에게 두 가지 저주가 집중된 게 뭔가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중간에 밥을 먹다가 한번 이제 김병철 배우님의 손이 노인의 손과 겹쳐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혹시 담긴 의미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한테만 몰려야 된다가 처음에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건 되게 단순하죠. 기적과 저주가 등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서 인물들의 욕망을 보면서 자 이제 선의가 언젠가 눈을 뜰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갈까? 춘서일까? 라고 속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적과 저주는 속단할 수 없고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매달려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기적과 저주는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서 놓고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노인이 설계한 듯한 느낌의 뉘앙스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리와 다리, 눈과 눈이 1대1의 구조가 아니라 노인이라는 존재는 민재한테 이걸 다 몰아주면 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춘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면 결국은 지켜보고 정의하려고 했던 영범도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뒤엉켜야만 결국 노인이 원하는 것들을, 노인은 소멸을 원하기 때문에 노인이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단계적으로 충분히 그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욕망도 있지만 노인이 원하는 어떤 술수, 어떠한 모종의 어떤 계획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범의 손이 변하는 건 되게 잘 봐주셨는데요. 사실은 노인이 영범을 원한다는 것에 대한 시그니처를 제가 계속 박아놨습니다. 처음에도 영범이 창고 앞에서 있다가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영범이 노인을 발견했을 때 노인은 영범의 다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영범이 창고 안에 갔을 때도 노인은 영범의 몸을 타고 오르고요. 그 다음 날에도 영범의 손이 변해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은 영범을 원했다는 걸 계속 피력합니다. 그리고 영범은 그걸 무심결에 계속 느낍니다. 관객분들이 그 영웅의 지점들을 보셨을 때 뭔가 영범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노인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그 직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빨리 느끼시는 분은 뒤에 있는 반전이 내가 예상한 대로의 어떤 반전처럼 느껴지실 것이고, 그거를 조금 늦게 하신 분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매칭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변하는 건 정확하게 노인의 분장하고 똑같은 분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김병철 배우님과 김설진 배우님 인상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이득이네요. 얼굴 사진을 보면은 약간 이목구비가 비슷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에도 감독님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춘서는 근데 삶에서 늘 저주가 작게라도 반복되어 온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저주가 빌드업된 인물이고, 근데 민재한테 이연타를 맞게 되면은 미칠 수밖에 없는 인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전사가 잠깐 나오긴 한데 그 선이나 영범 가족이 되게 순탄했었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맞는 것과는 다르게 추성은 엄청 젊은 시절부터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유년기부터. 아마 그런 배우님께서는 전사에 대한 설계들도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혼자 생각해 보신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대화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에이지를 이제 낮추면서부터 그럼 이거 어떤 전사로 살았고 이게 민재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찾으려고 애쓰느냐가 보통 어떤 또 사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렇게 미성숙하려면 아닌 경우들도 많지만 미성숙하려면 그래도 얘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외롭게, 그리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이제 물음표가 뭐였냐면 그럼 얘는 남편도 죽고 근데 왜 안 떠나냐 이곳을. 그래서 왜 안 떠나려면 이 친구 춘서라는 친구가 나가서 뭐를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려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뭔가 두려움이 많고 거절을 많이 당하고 너무 외롭고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힘?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민재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사가 그러면 이제 뭐 남편이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고아였을 것이고 몇 번은 나가려고 했으나 민재가 눈에 밟혀서 그거를 포기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코끼리가 밧줄을 떼도 코끼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있어야 되고 나는 그냥 민재가 이곳에서 떠나서 뭔가 그 본인의 삶을 살 때까지 내가 할 일은 그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춘서의 이전 삶만 다시 찍어도 영화 한 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좋은 완전 생각인데요. 저주로 점철된 어떤 저주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몰랐던 거지. 두둥. 알고 봤더니 관객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 속편이나 스피노프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질문 또 받아볼 텐데요. 이번에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에 손들어 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영범하고 춘서 그 결투신에서 그 춘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 묘사가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투신 이후에 그럼 감독님의 생각과 김연아 배우님의 생각을 둘 다 들어볼게요. 예, 저는 선배님이 민재한테 그만 가보세요 라는 대사를 해주셨을 때 그 대사 처음 들었던 날 기억나거든요. 저희 작업실 회의실에서 선배님 그 대사를 한번 해주셨었는데 그냥 그게 다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범이 그 대사를 하는 순간 영범은 내가 춘서를 해하지 않는다 손을 놓는 순간 영범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민재는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다 필요 없이 당신한테 지금 중요한 건 민재지 않냐, 민재한테 가봐라, 괜찮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그 한마디로 그걸 다 표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춘서도 알아듣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네, 해석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영화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김혁철 배우님도 좀 궁금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왜 춘서는 그냥 갈까? 그렇게 막 죽자 살자 낯들고 왔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왜 가는 걸까?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거나 아니면 뭐 잘 연상이 되진 않아서 질문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마이크를 한 번 더 드려볼까요, 관객분께? 그냥 춘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춘서가 너무 걱정이 되시나 집에 봐요. 갔죠. 감사해요. 집에 갔어요. 민재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영범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선이가 죽었으니까 뭔가가 지금 이게 교환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짐작, 뭐 확신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민재한테 가보라고. 선이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선이를 죽였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하는 말이고 이제 그래서 집으로 가시는 거죠. 저도 그 눈빛 보고 이제 신뢰를 받고 뭔가 선이가 죽었다까지도 안 가고 뭔가 영범이 이 모든 것을 이 순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다 정리하려고 하는 눈빛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그래서 민재를 가서 저는 민재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을을 떠났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네, 대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도 네, 제일 앞쪽에 계신 분한테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예전에 기적을 하던 소녀의 기사가 있고 그 소녀가 나중에 다시 누워 있는 장면을 영화에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소녀가 왜 돌아왔는지, 왜 그 기적이 다 없어졌는지가 궁금하고 배우님들께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사실 이 영화에서 기적이 어떤 특정적인 어떤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동진 같은 경우는 사실 짤막하게 나오지만은 동진의 이 설정을 보면 동진도 흉터가 있고 딸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딸이 기적을 받았겠구나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누워 있거든요. 그 기적을 뺏겼겠구나. 그러면 이들은 이 마을을 떠날 수가 없고 노인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동진이라는 캐릭터는 계속해서 기적을 되돌리고 기적을 찾기 위해서 더한 짓도 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단이나 이런 거 보면 방화, 범죄, 저희가 뭐 교회 불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건 동진은 기적을 받았지만 기적을 뺏겼고 그 기적을 되찾기 위해서 더한 짓도 벌였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은 인물들이 춘서, 선이, 영범일 거고요. 그리고 그 동진이 못했던 걸 유일하게 해내는 인물이 영범입니다. 그래서 동진은 이들과 다른 그 앞선 기적과 저주를 겪었지만 사실은 이들과 다른 모습으로 어떤 기적을 받아들였던 인물이고 영범은 그 동진을 뛰어넘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동진도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딸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혼자는 너무너무 가족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 영화가 아닐 리가 없어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나만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다 미쳐버리는 거는 정말 너무 애틋한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각각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하나씩 꼽아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김명철 배우님, 김연아 배우님부터 가실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촬영했을 때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선희를 만나서 가깝게 확 가는 어떤 평범하지 않은 어떤 템포로 마음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그 선희가 갖고 싶은 그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고 그때 감독님이랑 상의해서 제가 빨간색 목폴라를 입었어요. 그게 저희가 피팅을 하다가 빨간색 목폴라를 선생님이 의상 선생님이 주셨는데 이거 꼭 선희 만났을 때 입고 싶어요. 뭔가 탐스러운 그 뭔가 빨간색이 비춰져서 뭔가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처럼 이 눈이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 씬이 이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 사실 보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씬이 바뀌었는데 그게 저 남편 죽고 제가 그 개울가 앞에서 되게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뭔가 많은 것들을 담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많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기 보이는 희열아 마음에 드는걸?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음에 들었다. 네. 정말 복잡하다는 세월을 다 한 얼굴에 담고 있는 그런 표정이어서 아마 관객분들도 그 장면 무척 인상적이셨을 것 같아요. 김명철 배우님도 꼽아주시죠. 네. 뭐 같은 장면이에요. 김연아 배우의 눈동자가 갈색이라는 건 처음 만났을 때 알고 있었고 얘기하면서 너무 뭐랄까 개성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선이랑 같이 집에서 이렇게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할 때 너무 마음을 탁 놓고 그 갈색 눈동자를 이렇게 보는데 안 돼. 거기서부터 해서 선이가 순서 눈동자를 손을 올리잖아요. 안 돼.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그리고 뭐 저와 관련된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종훈이가 다 일어선 그 장면,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막 사부를 막 열고 가가지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너무나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런 어떤 자기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게 좀 섞이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그 총은 역할을 연기한 진유찬 배우는 이 작품이 데뷔작이라고 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재훈 배우랑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 짧게 진유찬 배우님 캐스팅 관련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예, 되게 맑은 친구였고 변성기가 조금 왔는데요. 만났을 때는 변성기가 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되게 미성의 목소리로 되게 이렇게 수줍게 있던 친구인데 부모님께 되돌아본 적도 없고 살면서 화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연기를 하면서 처음 화를 내보고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춤도 열심히 추고 연습생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유찬 군입니다. 네, 많은 사랑과 관심 진유찬 배우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이 두 번째 줄에 먼저 드릴게요.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본인 캐릭터 MBTI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화의 주제가 저주와 기적이 오가잖아요. 근데 되게 한 끗 차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교환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중에 제가 좀 떨려가지고 그 김연아 배우님 역할에 이제 캐릭터가 남편이 죽은 게 어찌 보면 저주 같아 보이는데 사실 캐릭터 입장에서 기적 같은 일 같기도 하거든요.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황지호 배우님 공격할 때 그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으악 하고 그냥 대충 친 것 같은데 정확히 경동맥을 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김병철 배우님 캐릭터는 의사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이제 공격할 때도 아주 정확하게 경동맥을 찌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 선택을 할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미아라 배우님의 캐릭터는 그런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연히 된 건지 이거 되게 기적 같기도 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관객분들이 영화를 아주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일단 MBTI, 캐릭터 MBTI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의 실제 MBTI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ENFP와 INFP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캐릭터가 아니고 전데요. 사람이십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이게 웬만한 S와 N 말고는 다 중간이라서 사실 그냥 그런데 순서는 제 생각에 ISTP일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니에요? 순서 너무너무 F 같지 않아요? F예요? 저렇게 감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ISFP 같아요. 사실 제가 MBTI를 정확히 잘은 모르는데 일단 그쵸, F일 수 있겠네요. 근데 I일 경우가 I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살면서 I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S가 아니라 N이었다면 굉장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순간을 만족하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F와 P다. 다 설명을 자세하게 못하겠어요. 네, 김병철 배우님은 어떠세요? MBTI? 저도 MBTI 이번에 영화 같이 하면서 처음 검사를 해보라고 동료 연기자들이 강요해가지고 했는데 술자리에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의 MBTI는 I 뭐였는데 N인가요? T. T? 네, J. P. P예요? 뭐 그렇답니다. 거의. 네. 그러면 김병철 배우님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김연아 배우님 보기에 영범이는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영범이요. ISTJ. ISTJ 확실하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기적을 봐도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하잖아요. S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ISTJ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 그 경동맥 관련해서 정교한 설정인지. 네, 일단 경동맥이라는 표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앞서 춘서의 남편이 죽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춘서에게는 그게 기적 같은 저주여서 저주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흘러가지만 사실 그 어딘가에 또 누군가는 어떤 저주와 기적을 대가로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춘서의 그 마지막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기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경동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죠. 진짜 얼굴 쪽이 닿을 수도 있고
파리나 다른 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춘서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는 자기가 그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손을 뻗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이였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 높이가 실제로 해보면 딱 사람의 목입니다. 그래서 춘서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를 휘둘렀고 그 위치가 이제 그 선의의 목인데 선의는 방어를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가 어떻게든지 방어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이게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감추게 되는데 감출 수가 없는 선이고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손을 뻗는 춘서. 그래서 그 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였고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목이 일치되었으면 좋겠다. 영범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고를 수 있고 자기 부인이 숨을 거둔다라고 했을 때 부인의 모습을 봤잖아요. 영범은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부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영범은 그 위치를 노린 것은 맞습니다. 네네네, 김여라 배우님. 제가 그 연기할 때 저도 뭐 경동맥이라는 걸 알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남편이 됐든 나에게 상처를 줬던 마을 사람이 됐든 오랫동안 상상하고 꿈꿔왔던 그 본능적인 누군가의 그 해를 하는 것을 정말 본능적으로 한 번에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민재가 살아야 된다면 해야 돼서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도 그거 하면서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선배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 둘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 때 이게 그냥 으악 방어가 아니라 정확히 이거를 스탑 시켜야 된다라는 게 생기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기적 너무 좋은 얘기라서 혹시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네이버와 메가박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대기실에서 배우님들이랑 얘기했을 때 주비가 1시간이라고 하니까는 되게 길 것 같다 이렇게 약간 걱정하셨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후다닥 1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야기가 너무 즐겁고 구원자는 정말 주비가 잘 맞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면 또 다른 곳에서 즐거운 이야기 나눌 자리들이 생길 테니까는 오늘 이 시간까지 즐겁게 즐기신 분들은 꼭 흔적을 남겨주시면 또 감독님도 찾아가서 보시고 배우님들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못다한 질문들도 다 읽어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원자 이제 개봉 아직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주변에도 괜찮은 영화가 있다, 아주 많이 생각해볼 만한 영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영화가 말하고 하지 않는 메시지들 그리고 관계들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꼭 극장에서 그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의 끝인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영화는 간절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빚어내는 기적에 대한 영화입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시고 인물들을 보시고 따라가시면 이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여기 옆에 계신 배우님들이 200% 다 담아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보시고 느끼시는 그 기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감정들이 정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또 봐주시고 여러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응을 다 체크하고 또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고요. 또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고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여라 배우님 먼저 하시겠어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질문 주시고 또 대답하면서 저도 또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들은 것도 있으실 거고 고민하셨던 거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이런 거 막 달아주시면 또 그게 또 다른 홍보가 되기도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이 시간까지 남아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잘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땐 두 배우님이 주비를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는 또 다른 자리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팬들께 좀 기적 같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퀴즈 맞추신 분과 그 질문 주신 분들은 빼빼로 선물을 앞에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뒤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질문 주신 분들과 정답 맞추신 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받아가실 분들 네. 때때로 받아가셔야 되는 분들